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북유럽의 동토, 이른바 화이트 헬, 하얀 지옥이라 불리는 핀란드 북부의 라플란드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추운 곳이 아닙니다. 기계 윤활유가 끈적하게 굳어버리고 강철조차 과자처럼 파스스 부서질 수 있는 극한의 땅이죠.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설원 위에서 유독 거친 엔진 소리를 내뿜으며 압도적인 기세로 질주하는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군이 모카리, 우리말로 거대한 쇠망치라는 이름을 붙여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입니다. 최근 이 쇠망치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초대형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핀란드가 이미 수년간 사용해본 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니 이번엔 아예 지갑을 통째로 열어 대규모 추가 도입, 즉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웍사 1,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9,400억 원에 달하는 이 계약은 단순히 무기 몇 대 더 파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기 체계라는 건 국가의 안보, 즉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것이기에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능을 뼛속까지 경험한 국가가 역시 우리를 지켜줄 건 이것뿐이다라며 다시 손을 내밀었다는 건 방산업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훈장이자 절대적인 신뢰의 증명입니다. 대체 핀란드는 왜 그 콧대 높은 유럽의 명품 무기들을 모두 제쳐두고 지구 반대편 머나먼 동쪽 나라 한국의 자주포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독일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판처하우비처를 눈밭에서 말 그대로 압살해버렸다는 그 전설적인 일화부터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집어삼킨 K9의 진짜 저력까지 오늘 그 경이로운 내막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핀란드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옆집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날로 거세지는데 자기들이 가진 포병 전력은 너무 낡아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처음엔 예산을 좀 아껴보려고 네덜란드가 내놓은 중고 자주포를 살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운명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웃 나라 노르웨이가 새로운 자주포를 고르겠다며 전 세계 네로라 하는 후보들을 불러 모아 동계시험 평가를 열었는데 핀란드 군 관계자들이 참관인 자격으로 여기를 따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전설의 매치가 성사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며 명품 중에 명품이라 불리던 독일의 판처하우비처 2000과 한국의 K9 자주포가 눈 덮인 노르웨이의 산악 지형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거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아마 무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독일의 승리를 점쳤을지도 모릅니다. 독일 무기 하면 정밀함과 튼튼함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이트 헬의 혹독한 환경은 독일의 자존심을 무참히 꺾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자주포가 추위에 엔진이 얼어붙고 예민한 전자장비들이 기계적 결함을 일으키며 쩔쩔매는 동안 한국의 K9은 보란듯이 깊은 눈더미를 헤치며 시속 60km로 질주했습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포탄을 퍼부어댔죠. 현장에 있던 핀란드 군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저 나라는 대체 어떤 환경에서 무기를 만들길래 영하 40도에서 저렇게 생생하게 돌아가는 거야? 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알고 보니 한국은 여름엔 찌는 듯한 폭염과 습기, 겨울엔 시베리아급 한파가 몰아치는 국토 자체가 거대한 무기 테스트장인 나라였던 겁니다. 결국 핀란드는 네덜란드 중고 따위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곧장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핀란드가 도입한 K9에는 정말 흥미로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이 이미 사용하던 장비를 가져다가 새 것처럼 닦고 조여서 만든 창정비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남이 쓰던 중고를 왜 사라고 할 법도 한데 핀란드는 오히려 이걸 더 반겼습니다. 왜냐고요? 한국군이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무기를 잘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 무기가 이미 수십 년간 실전 같은 훈련에서 완벽하게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길이 잘 든 괴물을 가져가는 셈이었죠.
핀란드군은 지난 수년간 이 K9을 끌고 북극권의 험지를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운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2차 수출 계약으로 나타난 겁니다. 9,4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다시 한번 K9을 주문했다는 건 단순히 가성비 때문이 아닙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K9은 우리 지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다. 경제적이면서도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건 말 그대로 재구매 의사 200%의 맛집 인증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핀란드의 이런 선택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핀란드의 시험 평가 결과를 보고는 아예 제대로 된 테스트도 안 거치고 우리도 K9 사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핀란드가 검증했으면 그게 곧 세계 표준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노르웨이 역시 독일제를 버리고 K9을 선택하며 북유럽의 포성 소리는 이제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9의 어떤 기술력이 이토록 까다로운 북유럽 국가들을 매료시킨 걸까요? 단순히 추위에 강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K9의 진정한 무서움은 사격의 예술이라 불리는 기술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초라는 짧은 시간을 상상해보세요. K9은 이 15초 안에 포탄 3발을 연속으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막 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급속 사격과 다중 동시 탄착이라는 마법 같은 기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포탄은 하늘 높이 포물선을 그리게 쏘고, 두 번째는 조금 낮게, 세 번째는 더 직선에 가깝게 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날아간 3발의 포탄이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지점에 동시에 꽂히게 됩니다. 적 입장에서는 자주포 한 대가 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포탄 3발이 한꺼번에 터지는 공포를 맛보게 되는 거죠. 핀란드군이 왜 이걸 쇠망치라고 불렀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한 대만으로도 적의 진지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슛 앤드 스쿠트, 즉 쏘고 튀기 능력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입니다. 포탄을 퍼붓고 적이 대응 사격을 하기도 전에 천마력의 강력한 엔진으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핀란드의 울창한 숲과 깊은 눈 속에서도 K9은 전차 못지않은 기동성을 발휘하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적의 포탄이 원래 있던 자리에 떨어질 때쯤 K9은 이미 수 킬로미터 밖에서 다음 사격을 준비하고 있죠. 생존성과 화력, 이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겁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봅시다. K9의 질주는 핀란드와 북유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폴란드와의 역대급 방산 계약입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무려 600문 넘게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과의 포병 전력 전체를 한국산으로 도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폴란드는 깨달았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빨리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무기는 한국의 K9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한국 방산의 또 다른 저력인 압도적인 납기 능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대형 무기를 주문하면 기본 5년, 길게는 10년 뒤에나 물건을 받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공장 가동률이 낮아 주문을 받아도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나요? 폴란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불과 몇 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실어 보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까지 나와서 한국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증명한 전율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외신들이 한국의 방산 수출을 두고 쿠팡급 로켓 배송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이제 K9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체감이 되시나요?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최신형 자주포 2대 중 1대는 한국산이라는 뜻입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전통의 군사 강국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성벽을 한국이 단숨에 무너뜨린 겁니다. 이건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고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 나라 현지에서 직접 고칠 수 있는 공장을 세워주며 부품 공급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무기 파는 것보다 유지 보수가 훨씬 중요한데 한국은 이 애프터 서비스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핀란드가 1차에 이어 2차 계약을 맺은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신뢰에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핀란드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현재 K9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나토의 동부 전선을 촘촘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마니아 역시 최근 1.4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으며 K9 대열에 합류했죠. 인도, 이집트, 호주까지 포함하면 이제 K9은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2,600문이 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K9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서방 민주주의 진영을 지키는 거대한 철의 장막이자 전 세계가 공유하는 화력의 표준이 된 겁니다. 핀란드의 2차 도입 결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때 우리는 외국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포탄 한 발이 아쉬워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군사 강국들에 무기를 수출하고 그들로부터 당신들의 기술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고백을 듣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국방을 위해 헌신한 연구원들과 숙련공들의 땀방울,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제2의 한강의 기적입니다. 핀란드 군인들은 오늘도 영하의 혹한 속에서 K9 모우카리에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묵직한 엔진 소리를 들으며 평화와 안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핀란드의 울창한 숲을 지키고 그 평화가 다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이 경이로운 선순환. 이것이 바로 우리가 K방산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 K9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찾아 타격하는 완전 무인화 버전인 K9-8, 그리고 사거리를 70km 이상으로 대폭 늘린 괴물 같은 성능 개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유럽의 맹주라 불리는 스페인과 영국까지도 K9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K9의 전설은 이제 막 전반전을 마쳤을 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북유럽의 동토를 녹인 뜨거운 K방산의 열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우리 무기의 활약이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